안녕하십니까. 2월 8일 화요일 영국의 소리방송 빅태환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백신 반대 시위대가 스타머 노동당 당수에게 모욕 언행한 소식입니다. 노동당 대표인 키어 스타머 당수에게 모욕 행위를 한 시위대가 경찰과 충돌해 2명이 체포되었습니다. 스타머 당수는 월요일 오후 5시경 의회 근처에서 시위대에 둘러싸여 봉변을 당하던 중 경찰에 의해 구조되어 경찰차로 옮겨졌습니다. 경찰은 교통콘을 경찰관에게 던진 남성과 여성을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동당은 사건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스타머 당수는 안전하게 사무실로 돌아왔고 사고 중에 다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트윗에서 시위대의 스타머 당수에 대한 절대적으로 수치스러운 행동을 규탄하고 신속한 대응을 한 경찰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보리스 수상은 선출된 대표자들에 대한 괴롭힘은 어떤 형태로든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시위대는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지지하는 노동당 대표를 비판하면서 배신자라고 반복적으로 외쳐대었습니다. 일부 시위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의무적 예방접종과 제한에 반대하는 팻말을 들고 있는 것도 보였습니다. 파텔 의원은 트윗에서 모든 국회의원은 위협이나 협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삶을 영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날렸습니다. 어제 웨스트민스터에서 열린 시위는 최근 카나다 수도에서 있었던 프리덤 콘보이를 재현하려는 시도였다고 BBC는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오타와의 시위와는 달리 영국 집회는 규모가 작았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 개최되었던 백신 반대 집회에 낯익은 얼굴들이 참석했습니다. 경시청 본부 앞의 소규모 모임은 스타머 당수가 포위될 때까지 비교적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러나 마침 지나가던 스타머 당수를 에워싼 후 배신자라는 외침과 지미 세이빌 및 소아 성애자들에 대한 비난 구호가 있는 가운데 우리의 마그나 칼타를 무시한다는 시위자들에 의해 모욕을 당했습니다. 이런 구호는 소위 주권 시민 운동의 추종자들이 사용하는 친숙한 용어 중 하나라고 BBC는 여기 다시 추종자들이 사용하는 친숙한 용어 중 하나라고 BBC는 보도하였습니다. 둘째 소식입니다. 미군 공수부대 요원들이 폴란드에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사태가 예상과는 달리 베이징 올림픽 분위기를 이용 러시아 군대가 슬그머니 우크라이나에 진주하려 한다는 루머가 돌면서 미국이 만약의 사태에 투입할 공수단 병력을 나토군 사령부가 있는 폴란드에 도착시켰습니다. 미 육군 제82 공수사단이 6일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약 90km 떨어진 폴란드의 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은 현지 나토 연합군 병력과 합류해 러시아의 위협에 대응할 전망입니다. Our national contribution here in Poland shows our solidarity with all of our allies here in Europe. And obviously during this period of uncertainty, we know that we are stronger together. 동유럽 미군 병력 증강에 이어 미국은 우크라이나에 대한 직접 지원도 6억 5천만 달러 규모로 늘렸습니다. 역대 우크라이나 원조 가운데 가장 큰 규모입니다. 미국 정부는 그만큼 러시아의 위협이 임박했고 현실적이란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believe that there is a very distinct possibility that Vladimir Putin will order an attack on Ukraine. It could take a number of different forms. It could happen as soon as tomorrow, or it could take some weeks yet. He has put
himself in a position with military deployments to be able to act aggressively against Ukraine at any time now. 설리번 보좌관은 그러나 러시아가 외교적 해법을 택한다면 미국은 언제든지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권도 한 목소리로 러시아의 자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The conditions are there. It's more likely than not. I think the noose is being prepared. It's around Ukraine right now as we speak. These are dangerous times, times of the essence. This would be the largest invasion in Europe since World War II. 한편 5일 우크라이나에서는 러시아를 규탄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또 벨라루스 국경에서 가까운 체르노빌에서는 우크라이나 정규군이 실탄 훈련을 벌였습니다. 결국 푸틴과 바이든의 담력 테스트인 셈인데 동계올림픽 진행이 순탄하지 못한 중공의 불편함을 푸틴이 이용한다 해도 군사력의 차이로 볼 때 사실상 미국과의 싸움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판단이지만 매사를 순리대로 진행해온 일이 없는 나라들과의 신경전인 만큼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ICBM 능력까지 갖추고 협박을 해왔지만 베이징 올림픽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한 김정은 정권까지 합세하여 교란 작전을 펼친다면 세계 전쟁으로 이어질 것은 분명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해도 미국, 영국, 일본, 호주, 프랑스가 주도하는 전쟁의 끝은 의외로 빨리 끝날 수 있고 국민적 지지 기반이 없이 통치 기술만 가진 푸틴, 시진핑, 김정은 세 독재자는 국제재판소에 서게 되거나 사라지게 될 것이 뻔합니다. 셋째 소식입니다. 황교안 대표가 송해 선생을 만났던 일이 있습니다. 황 대표가 송해 선생을 찾아가 한국 최고령 현역에게 문안 인사를 하였습니다. 두 분의 대화가 단순한 내용이지만 너무 인상적이어서 오늘 저희 시청자들과 공유해보고 싶었습니다. 사랑방을 이렇게 만들었죠. 아이고 잘하셨습니다. 이거 뭐 와서 놀러 오시고. 네. 그래서는 그러면 주로 뭘 하시나요? 사랑을 하시나요? 나오셔서 뭐 소위를 하시고 원로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죠. 예. 저희끼리 원로라고 그러죠. 송혜 선생님은 원로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정말 존경하는 건강 상징, 또 지혜의 상징, 아유 재미의 상징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송혜 선생님은 제1의 고향은 황해도시죠? 그러면요. 네. 제2의 고향은 종로입니까? 네 정말. 송혜 선생님은 늘 청년 마음 갖고 사시잖아요. 그러더라도 오늘 아침에 아침마당에 나온 친구들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 전호주 씨가 아주 숙달이 됐어 이제요. 네. 전호주 씨하고 저하고 또 가상 결혼식을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라고 하냐면 그 젊었을 때는 어르신들 생각하고 살고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되니까 청년 때 생각을 하고 사니까 기운이 나더라. 예. 처음에 선생이랑 이렇게 공연하기 전에는 우리나라 어르신들한테 그 소비자 고발에서 1위 문제가 뭐였냐면 공연 연 다음에 막 무슨 보험 가입해라, 뭐 공주여행해라 이렇게 그렇죠. 했던 지도자로서 중요한 것은 덕목이겠습니다. 유럽 국가들이 평화롭고 비교적 순탄하게 유지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정치인은 국민을 위해 일하고 국민은 그런 소양을 갖춘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금의 지구상 문제아는 누구입니까? 러시아 푸틴, 중공의 시진핑,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이 세 명이 지구에 없다면 지구는 매우 평화롭게 유지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국민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자신이 평생 나라를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해찬이 당대표가 되더니 했던 말이 기억납니다.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를 제대로 세우려면 한 20년은 계속 정권을 유지해야 하겠다고 말하던 것이 귀에 쟁쟁합니다.
해골 같은 몰골로 읽어가던 모습 끔찍하지 않았습니까?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이해찬입니다. 올해와 내년은 한반도 미래에 매우 중대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는 냉전의 굴레를 벗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시대를 열 수 있는 분기점에 서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학자 아담 셰버스키는 어떤 사회가 한 단계 도약하는 과정에서 사회경제적 비용이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을 전환의 계곡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변화에는 고통이 따릅니다. 대한민국이 나라다운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한동안 견뎌내야 할 고통스러운 전환기를 지나야 합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앞으로 20년 정도 우리가 해결할 과제가 크게 5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의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새로운 경제적 번영을 누릴 성장 동력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의뢰의 눈물을 닦아주는 노력도 사회 통합을 위해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지난 100년 동안의 굴곡진 현대화 과정에서 쌓인 사회 곳곳의 적폐를 청산하고 불공정한 사회 질서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넷째는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삶의 공간으로서 지역 공동체를 활성화시키는 균형 발전, 자치 분권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한반도 분단 시대를 마감하고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평화 경제 시대를 여는 과제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모습인가요? 오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